자,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볼 부동산 강의 내용은요, 부동산 개발 시행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개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부동산 개발 시행업을 하는 사람들을 디벨로퍼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정확한 명칭 디벨로퍼는 이제 개발이라는 디벨롭의 사람의 그런 지칭을 또 뜻하는 말로써 합성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 매입 단계부터 시작을 하고요. 토지 매입과 그리고 어떤 상품을 어떻게 기획해서 팔아야 될 건지에 대한 기획들, 기획 단계,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한 시공과 또 집을 분양하는 역할들,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모든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총괄하는 전문가를 바로 디벨로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 시행업자들과는 조금 다른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직접적으로 내가 시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총괄하는 그런 역할적인 전문가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디벨로퍼 시행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일반 부동산 투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에 따라서 뭐 얼마나 땅을 싸게 사느냐, 또는 시공 단계에서의 그런 비용 절감이라든가 분양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을 때의 그런 대출 이자의 기간들, 상환 기간들에 따라 조금씩 수익률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무난하게 갔었을 때는 20% 이상의 연수익을 보실 수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 시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브릿지 대출이라든가 이제 PF 대출 등을 통해서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택을 구입하고 매수하신 후에 뭔가 투자를 하실 때는 이제 대출 규제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익성,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지 못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디벨로퍼 시행업 같은 경우에 이런 대출들이 너무나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업성만 확보가 된다면 PF 대출을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업성 확보를 하게 된다면 자기 자본은 역시 대출을 활용하기 때문에 투자 비율을 최소화시키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데 사실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인 토지 매입 단계부터 사업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생각할 것들, 또 고민할 것들, 또 시행착오들 많이 겪으시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일단은 좀 필요하다. 그런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단계부터 시작을 하신다면 디벨롭 사업이 굉장히 수익성적인 부분이라든가 미래 가치가 우수한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절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 입지 확인과 가설계라든가 수익률을 먼저 분석을 하시는 사업성 검토가 먼저 이루어 주셔야 되고요. 주변의 시세가 얼마가 되는지, 또 토지 단가가 얼마인데 내가 얼마에 살 수 있는지, 또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도로를 끼고 있으면서도 뭐 이것의 설계가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한 가설계가 일단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성이 합당하다 인정이 됐었을 때는 바로 토지 매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지 매입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내 자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토지 매입을 하는 단계에서 내가 자금이 좀 부족하다면 이런 그 PF 대출을 받기 이전에 브릿지 대출이라든가 또는 대출을 좀 활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원소유주, 원주민들의 그런 동의를 얻어서 지주 공동사업으로 구상을 하시는 방법들도 또 기획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 단계까지 일단은 구성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건축사라든가 또는 시공사를 선정해서 건축 설계, 시공의 선정, 건축비의 예산 책정까지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을 지을 때, 이제 집을 지을 때 내 자금을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신탁대출이라든가 또는 PF 대출 등을 통해서 금융상품들을 비교하신 후에 PF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공사기간은 뭐 작게는 뭐 6개월, 8개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좀 층수라든가 규모가 커진다면 1년 이상, 2년까지도 보통 아파트 단지들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규모가 한 3년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착공이 드러나고 나서 준공까지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착공이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중간에 준공까지 그 긴 시간을 그대로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분양을 또 보통은 많이 하죠. 그래서 기준점에 따라서 뭐 3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건부법에 따라서 운영이 될 것이고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주택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제 또 들어가야 되는데 분양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까지 이제 구청 관할에 허가를 받으신 후에 분양 대행이라든가 분양을 직접적으로 하셔서 좀 자금 흐름들을 좀 원활하게 시켜주시는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되겠다. 자, 분양하실 때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또는 전문 분양사들을 이제 구성을 하셔서 원활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전문성들을 잘 키우셔야 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시고요. 자, 준공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준공검사 보존 등기가 나오게 될 것인데요. 건축물에 하자가 없는 이상 이제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이제 보존 등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분양했었던 물건들을 실거주 수탁자의 입주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자, 입주가 이루어질 때도 입주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시설 관리라든가 사후 관리까지도 책임을 져셔야 되기 때문에 시설 인수 인계가 진행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책임지고 이제 시공 분양을 하셔야 된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입주가 이루어지면 잔금을 치르시기 때문에 잔금이 치러지는 금액을 가지고 대출을 상환해서 PF 받았었던 대출을 상환해서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소통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저당 말소와 이제 대출 상환을 하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모든 세대들이 분양이 다 끝나고 나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분양 절차에 대해서 또는 이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 까지 구성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단계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집을 짓기 위한 땅을 위치를 선점하고 집을 짓고 분양을 하고 이제 잔금 치르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벨로퍼 투자하실 때 포인트,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인트와 그리고 유의사항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강의에서 모든 것들을 다 좀 듣기에는 시간적인 제약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일단 기본적인 내용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지 매입과 수지 분석에서 사업의 경쟁력이 결정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다? 입지. 입지이면서도 가장 좋은 땅. 그러니까 주변 대비해서 너무나도 비싼 땅들은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사업성,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 있는 땅을 잘 고르셔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이제 분양의 타당성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 검토는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느냐? 일단 입지, 어떤 입지에 어떤 수요가 이곳을 찾는지 그리고 가격이 얼마에 형성이 되는지 또 이 가격에 맞춰서 수요층들이 원하는 구조라든가 방의 개수 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계적인 부분까지도 모든 부분들의 분양 타당성 검사를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내가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또 토지 분석하고 뭐 토지 분석은 그렇다 치더라도 설계하고 내가 직접 집을 짓고 내가 직접 분양을 하고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사부터 시작을 해서 시공사라든가 시행사 그리고 분양 대행사 등의 전문 인력들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욱더 전문성을 키우기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건축과 설계, 시공, 분양, 세무 다방면의 모든 노하우들을 다 취득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그런 정보 숙지가 또 필요하시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제가 경쟁력 말씀드렸었는데 수익률이라든가 또는 자본 회수를 하는 데의 기간들을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이제 집을 짓다가 자금 흐름이 막혀버려서 제대로 된 건물이 올라가지 못하거나 또는 분양을 끝까지 소화해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만약에 분양이 잘 안 이루어지는 시기라든가 이런 변수가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도 잘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뭐 다세대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전세가가 또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세가 정도만 내가 전세를 놓고서 회수할 수 있다면
된다면 실질적으로 미분양이 나더라도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대응 전략들을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자, 직접적인 디벨로퍼 투자가 내가 직접 처음부터 시작하기에 조금 어렵다면 사실 동업이라든가 또는 이런 펀딩 투자 요즘 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펀딩 같은 투자에도 디벨롭 투자의 시행을 처음엔 접근하시기에 굉장히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내가 대고 수익률을 얼마 정도 책정하는 방안 또는 공동투자 내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공동투자 방안으로서 전문가와 함께 맞춰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검토를 좀 해보시고 이곳에 내 관심이 있다면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